평형만 하면 발차기가 흐트러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평형 발차기만 하면 잘 되는데, 그리고 평형 발차기는 선생님이 분명히 모양도 좋고 잘 한다고 했는데 평형만 하면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형만 하면 발차기가 흐트러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유형을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하나도 못 하다가 한 10m 가고 20m 가고 30m 가고 50m 가고 이제 25m가 덜 힘들어져서 50m를 갈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점점 안 되는 것들이 고쳐졌잖아요. 지금 그 평형 발차기는 되는데 평형이 안 되시는 분의 단계가 뭐냐면 이제 평형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평형 연습, 그러니까 평형 발차기 연습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보다 더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컴비네이션 같은 걸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발차기 5분 하고 또 한 3분 놀아주고 5분 하고 놀아주고 5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발차기를 충분히 하고 내가 똑같은 자유형을 하더라도 발차기 훈련이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는 한 80% 능력까지 올라왔을 때 팔 돌리기 하는 거랑 발차기 겨우 한 15m 가고 이제 한 20%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자유형 하는 거랑 어떤 게 자유형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평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발이 이제 각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자꾸 평형을 하는 거야. 나 그리고 어떤지 알아요? 옛날에 단체 강습 할 때는 평형 발차기만 분명히 가르쳐줬어. 내가 월화목금 강습했는데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평형 발차기를 엄청 열심히 해서 딱 만들었어. 근데 목요일날 이제 수업 전에 와보니까 평형 콤비네이션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인분들이 그런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강사들이 어떤 발차기를 충분히 성인들도 만들고 난 다음에 콤비네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수영이 지겨워서 수영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콤비네이션을 배워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진도로 나가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평형 콤비네이션을 하면서 이제 평형 발차기 연습을 누적을 많이 시켜서 평형을 좀 더 능숙하게 이제 하게끔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형 발차기는 되는데 평형만 하면 안 되고 잘 안 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은 평형이 아시다시피 주는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이 되는 게 아니고 발이 돼야 되는데 손 동작을 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져 버린 거지. 이제 수영 자체가, 평형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발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평형 발차기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손만 같이 하면 발이 그 모양과 완전 딴판인 자세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앞전에도 이제 영상들을 많이 올렸지만은 수업 첫 시작과 동시에 호흡법만 끝나면 스노클을 물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얼굴 들고 하는 발차기가 고전적인 이제 훈련 방법이고 한데 그렇게 해서 좋은 발차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말 수영을 배우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노클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수영을 배울 수 있다는 거고, 똑같은 훈련량을 가져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평형 발차기를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지 않으니까, 유전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평형 발차기 연습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째로는 스노클하고 평형 발차기 연습해서 평형 발차기 정말 많이 누적되도록 이제 해야 되고, 만약에 킥판을 잡고 원 브레싱 투 킥을 한다고 하면, 자, 숨 쉬고 머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리가 끌어오면은 다리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되도록이면은 빨리 숨 쉬고 들어가서 머리가 물속에 들어간 상태로 몸이 수평이 된 상태로 평형 발차기에 끌어오고 그 다음에 차지기를 해야지 이제 그나마 좀 더 호흡하면서 발차기를 해도 이제 좀 더 괜찮은 평형 발차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내가 숨을 천천히 쉬어도 돼요. 숨을 천천히 쉬고 그러면 다리가 가라앉을 거라는 거지. 근데 다리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또 허벅지를 끌어당기면은 또 다음
킥을 해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몸이 다리가 허벅지가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숨 쉬고 난 다음에 자유형 발차기에서 몸을 띄워요. 몸이 수평이 되고 난 다음에 킥을 하면은 그나마 좋은 발차기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원호흡 투킥을 할 때는 빨리 숨 쉬고 머리가 다 물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두 번의 킥을 할 것. 그래서 누구나 다 첫 번째 발차기보다 두 번째 발차기는 잘 돼요. 왜? 확실하게 머리가 들어간 상태로 발차기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발차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설사 내가 머리를 들고 머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가 오더라도 발차기 유지되게끔 그만큼 많은 훈련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왕초보일 때는 뭐 손과 발을 따라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스피드감 있게 평형을 하기 위해서는 손하고 손이 뻗어지는 찰나에 머리가 덜 들어간 찰나에 다리가 사실상 출발을 해야 되거든. 끌어오는 동작이. 그래서 킵한 스노크를 잡고 연습할 것. 스노크를 가지고 평형 발차기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할 것. 두 번째는 원호흡 투킥을 할 때도 호흡을 최대한 빨리 하고 머리를 집어넣고 다리를 끌어오는 동작을 할 것. 그리고 호흡을 이제 천천히 하더라도 숨 쉬고 다리가 가라앉았으면 자유형 발차기를 하고 그 다음에 킥을 시작할 것. 나중에는 이제 자유형 발차기 물론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스노클하고 이제 발차기 연습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손 동작을 가르치죠. 손은 금방 하니까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손과 발을 같이 해보세요 합니다. 처음부터 원풀 원킥을 하는 게 아니고 원풀 투킥을 해요. 자, 원풀 투킥을 하면 어쨌든 초반에는 첫 번째 킥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킥은 잘 되고 그 과정을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원풀 투킥을 해도 두 번 킥이 이제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게 되는데 또 요 과정에서 많이 스노크를 해서 머리를 들지 않고 감에도 불구하고 킥이 많이 흐트러지는 분들이 계신데 뭐냐면은 손과 발이 겹쳐서 그래요. 자, 손하고 손이 좀 덜, 머리는 들어가 있지만 손이 좀 덜 끝났는데 다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얼굴 두고 할 때 납품한 발차기, 그 다이아몬드 발차기 또는 허벅지가 무릎 쪽으로 오지 못하는 발차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개인차긴 한데 정말 피드백을 많이 들어도 이 손과 발을 따로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급한 거예요. 성격이 너무 급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손 끝내고 한 2초 있다가 킥 하면 잘 돼요. 그래서 그 손 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끌어오는 시점을 2초로 가다가 1.5초로 가다가 1초로 가다가 0.5초로 그 다음에 텀을 줄여서 손 끝나기가 무섭게 다리가 오고 차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스노클에서 평형 원풀 투킥을 하고 원풀 원킥을 하고 이제 스노클 평형을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연습도 좀 충분히 해야 돼요. 숨 쉬는 연습. 쇼핑이랑 헬퍼 끼고 숨 쉬고 들어. 이게 좀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손하고 발이 절대 겹쳐지지 않게. 자, 심지어는 손과 발을 따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많이 흐트러져요. 왜? 스노클이 빠져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척추가 누워있다가 척추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리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손 다 끝내고 한참 있다가 발 두 번 빵빵, 손 다 끝내고 발 두 번 빵빵. 그리고 이게 안정감이 생기면은 손 끝내고 발 빵, 손 끝, 원풀 원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요까지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평형은 이제 빨리 갈 때는 50m 단거리 같은 걸 할 때는 손과 발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초중급일 때는 손과 발을 따로 연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보내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보내고 난 다음에 손과 발을 합치면 훨씬 더 내 진짜 평형의 꼭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스터즈 어른들과 아이들을 정말 장기간 동안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고 처음 중급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손과 발을 콤비네이션을 합치면은 나중에 결국 끝은 못 봐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손과 발을 따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살짝 겹쳐지는 단거리 할 때만 그런 경우를 그렇게 훈련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평형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또 한 가지 또 꿀팁이에요. 자, 원풀 투킥을 했는데도 스노커라고 원풀 투킥인데도 다리가 너무 틀어지고 피드백을 드리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풀 3킥, 원풀 4킥을 해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손 젓는 거에 의식해서 다리가 틀어진 거기 때문에 손 젓는 거는 점점 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풀 투킥 했는데도 다리가 틀어지는 경우는 손 한 번 줬고 그냥 끝까지 25m 가버린 거야. 손 한 번 줬고 3킥, 옥상부터 4킥 이러면은 킥이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평영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이제 평영을 언제 배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성인분들이 평영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제일 쉬운 영법이 평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좀 더 정확한 콤비네이션을 하더라도 평영 콤비네이션을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평영 킥을 구사해서 킥을 잘해서 평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든이 넘어가신 할머니들은 무릎 잘 안 좋으시겠죠. 무릎이 아파서 평영 킥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자유형 킥에 평영 손을 하고 계십니다. 왜? 자유형도 이렇게 목을 돌리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영 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릎이 괜찮을 때까지는 평영 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평영 킥 연습은 결코 무릎 관절에 절대 좋지 않다는 거. 관절 한번 다치면 절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몸을 아끼면서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